종목 공감 이어가겠습니다. 조금 색다르고 차별화된 시장 분석으로 종목 발굴해 보겠습니다. 하나대투증권 도곡역지점 하신대 부장 스튜디오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고까지 해드렸어요. 제가 올해 스마트폰에 이어서 가장 최근에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태블릿 PC입니다. 스마트폰과 태블릿 PC 시장 확대에 따른 최대 수혜 산업이다. 그게 바로 PCB 산업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데요. PCB 산업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셨듯이 최대 수혜는 맞습니다. 그래서 최대 실적을 계속해서 분기 단위로 경신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는데요. 자, 실질적으로 스마트폰 그리고 좀 면적이 커졌죠. 대면적 태블릿 PC 그리고 디지타이저라 그래서 필기 입력 그런 확대되면서 전반적으로 이 PCB 산업이 굉장히 호황을 구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FPCB라 그러죠. 네. 연성 회로기판 그쪽의 산업이 굉장히 좋아지는 그런 상태가 되겠는데요. 저희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방 산업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전방 산업을 보게 된다면, 자, 이제 스마트폰도 한물 간 것이 아니냐라는 이제 그런 얘기들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전 세계 글로벌 출하량으로 보게 된다면, 스마트폰이 8억 4천만 대 정도, 작년 대비해서 한 30% 정도 증가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태블릿 PC 쪽이 굉장히 큽니다. 2억 4천만 대 그래서 무려 73% 정도 증가가 예상이 되고 있고, 특히 삼성전자에서 올해는 이 태블릿 PC에서도 세계 1위를 하겠다 해서 아이패드에 대한 본격적인 도전장을 공개적으로 던진 그런 상황도 아실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이 스마트폰의 생산 목표는 어떻게 됐는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삼성전자가 3억 2천만 대 그래서요. 46% 정도 증가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LG전자가 4천만 대, 무려 56% 정도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LG전자가 최근 들어서 강하게 치고 올라오는 것도 이런 부분에 기인하지 않았나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전방 산업이 확대가 되고 있는데 이렇게 그 후방 산업이라고 볼 수 있는 PCB 산업 쪽은 과연 그 물량을 다 조달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들이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는데요. 자, 본격적으로 증설을 했습니다. 이미 마친 데도 있고 올해 상반기에 마치는 그런 구간도 있는데요. 인터플렉스 같은 경우에는 작년 하반기에 이미 마쳤고요. 그리고 플락시콘 같은 경우에는 국내 2공장 그리고 베트남 공장에도 증설을 거의 다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덕 GDS나 BH 같은 경우에는 거진 다 되거나 아니면 증설을 위한 자금이 준비가 돼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본다면 이제 곧 나올 갤럭시 S4가 있죠. 그리고 8인치 노트 또 하반기에 노트 3까지 돼 있는데 보통 2달 전 출시가 되기 2달 전쯤에 납품을 받기 때문에 확실하게 1분기에는 실적이 좋아진다는 걸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요. 갤럭시 S4 같은 경우에는 S3가 나오고 나서 1분기에 주춤했죠. 2분기에는 그것으로 또다시 한번 히트를 칠 이거를 예감이 돼 있다라는 측면으로 봤을 때 1분기에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결국 1분기가 마무리되는 3월 말을 기점으로 해서 4월 정도부터는 서서히 다시 한 번의 어닝 시즌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업종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PCB 산업에 대해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SPCB라는 단어가 이제 많이 나왔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종목들 언급 인터플렉스나 플렉스컴이라 이미 우리 시장에서 상당히 많이 관심을 받고 있는 종목들이었는데 오늘 탑픽 종목은 그런 종목들은 또 아니네요. 네. 자, 제가 이 시간대에 많이 말씀드렸던 것이 아주 많이 오른 건 가급적 좀 배제를 하고요. 상대적으로 덜 오른 거나 이제 이유가 있어서 못 올랐다가 그 이유가 사라져서 턴어라운드 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주로 많이 했는데요. PCB 딱 그 업종만 한 게 아니고요. PCB 산업으로 봤을 때 그거에 대한 검사 장비도 역시 유효하다라는 측면으로 고용을 한번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제가 작년 8월에도 한번 언급을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자,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독보적인 세계 1위 업체입니다. 글로벌 점유율이 SPI라는 전공정 장비인데요. 그쪽으로는 52%의 점유율을 갖고 있는 절대 강자가 되겠습니다. 자, 이 공정이란 뭐냐 하면 보통 납도포 있죠? 납땜질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3차원 검사 장비가 되겠는데 특히 올해 들어서는 중국의 스마트폰 시장이 급성장이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매출처가 확보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전 세계에 1000여 개에 달하는 그런 이제 그
고객사가 있습니다. 한두 군데에 이렇게 하는 부분이 아니라는 것 때문에 실적도 굉장히 안정성이 있고 그리고 수익성도 유지가 된다라는 측면이 굉장히 강점이고요. 전방 산업이 꼭 우리 모바일 쪽만 생각하고 계시는데요. 모바일도 있고요. PC도 있고요. 자동차도 되고 그리고 반도체, 통신 장비까지 굉장히 다양하게 된다라는 부분인데요. 과연 이 PCB 쪽에서의 이런 이 장비들이 왜 필요한가라는 걸 봤을 때 보통 PCB가 납품되기 전에 불량이 발생된다면 4분의 3, 74% 정도가 납 관련 불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돼서요. 그렇죠. 굉장히 이 중요한 결국은 납도포 공정이 PCB의 품질을 결정한다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예전에 했던 SPI라는 전공정 장비가 아직까지는 86% 정도 매출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예. 이제 신장비죠. AI라는 장비라는 게 있는데 꼭 그 PCB 쪽에서 전반적인 모든 부품의 정확성이 가지고 다 볼 수 있는 그런 장비입니다. 이 시장이 기존의 SPI보다 한 2배 정도 크기 때문에요. 충분한 성장성이 기대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역시 최근 들어서의 왜 이런 부분에 점점 더 좋은 그 제품이 나올 수밖에 없는가라고 하게 된다면 모든 부품들, 스마트폰, 태블릿 PC 모든 부품들이 경박단소라 그러죠. 아주 작고 얇고 또 아주 가볍고 하는 이런 쪽으로 가기 때문에 예.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데는 이제 한계점에 도달했다는 부분입니다. 그런 것들로 인해서 고객사에서 AI 장비를 니네 회사도 좀 개발을 해라. 미국 같은데 일본, 대만 여러 업체가 있지만 결과적으로 기술력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이 고용의 의뢰가 많이 들어와서 오히려 고객 자금으로 개발을 하는 이런 회사가 되겠습니다. 그 정도로 기술력이 뛰어나고요. 그 시장이 작년에 사실은 기대를 했었는데 그 시장이 열리질 않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주가가 상당히 좀 힘들었던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작년에 이 AI 장비 같은 경우에 현재 매출 비중이 10%인데 1분기에서 3분기까지 매출이 57억 정도, 누적으로 3개 분기에 57억 정도 나왔는데 드디어 작년 4분기부터 바뀌었습니다. 작년 4분기만 53억 정도로 갑자기 많이 늘어나고 있다. 이것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집적화나 경박 단소화 현상들 때문에 이제 포화 상태, 눈으로 하는 건 끝났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올해 이쪽으로만 300억 정도의 매출이 예상이 된다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자, 이 미국, 일본, 대만, 특히 미국이 먼저 시작한 것을 고용이 기술력으로 따라잡았다는 부분을 좀 높이 평가할 부분이 있고요. 거기에 이제 신사업도 역시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안주하고 있지 않다라는 측면이 되겠는데요. 자, 이 고가의 반도체 패키지용 3G 장비도 역시 개발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고객사가 역시 투자를 해서 개발을 의뢰하는 것이 거진 다 준비가 돼 있다라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또 정부 정책 과제에 한 가지 정말로 과제를 줬습니다. 신경외과나 이비인후과용 수술 로봇 개발을 이 회사에 의뢰를 한 상태입니다. 물론 장기 프로젝트가 되겠지만 그 정도로 신산업에 대한 그리고 기술력에 대한 평가가 정부에서도 굉장히 좋게 내려지고 있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래서 올해 매출에 대한 부분이 한 1,300억 그래서 작년 대비해서 한 30% 정도 증가가 예상되고 있고요. 영업이익도 300억 정도 해서 45% 정도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놓고 봤을 때 PCB 업종들이 거의 주가가 6개월 동안 한 2배 정도 올라갈 동안 고용은 이제 한 30% 정도 증가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수출 비중이 80%. 그러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죠? 환율이죠. 환율이죠. 환율인데 자연해지 수입하고 수출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연해지가 30% 정도 되는데 결과적으로 50% 정도는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한번 확인 전화를 해봤습니다. 근데 굉장히 자신감이 있더라고요. 작년에 환차손이 20억 났다. 하지만 키코 같은 걸로 해서 완전히 큰 손실이 나느니 우리는 자연스럽게 환차 이익이 날 수도 있지 않느냐. 우리 정도 매출과 다변화된 환율로 이용을 한다면 그 정도는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다는 굉장히 자신감 넘치는 그런 대답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대답이 나올까 좀 궁금했었는데 의외의 대답이 나와서 충분한 매출 그리고 수익성에 대한 자신감의 표출이 아닌가. 그래서 최근 들어서 굉장히 많은 기관 투자가 찾아온다고 합니다. 그런 것도 한번 좀 재미난 부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끝으로 목표 효과랑 매매 포인트 여쭤보겠습니다. 네, 차트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 들어서 기관 투자가가 한 11만 주, 외국인이 20만 주 정도 매수하면서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데요. 작년 6월에서 8월 동안 외국계 펀드 한 군데가 청산을 하면서 53만 주 정도 매도가 나왔죠. 네. 그리고 BW도 상장이 됐었는데 BW도 이제 없습니다. 그리고 외국계 펀드도 청산할 만한 데가 없다. 그래서 이제 오버행 이슈라 그러죠. 그런 부분은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지난 3월 7일에 이 이오테크닉스하고 고영하고 희한한 일이 발생을 했었죠. 뭐 외국계 회사가 장중에 상한가까지 한번 매수를 했다가 냈둔 적이 있는데요. 그 정도로 급하게 사는 그런 종목군이 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잘 보시게 되면 이제 서서히 한번 반등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대략 한 33,000원 정도로 매수 포인트를 잡아보셨으면 좋겠고요. 목표가는 일단 1차적으로 한 4만 원 정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 8월 달에 3만 5천 원을 잡아서 2만 3천 원대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네. 이제는 4만 원 이상을 한번 보고 싶고요. 손절가는 3만 원 정도로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FPCB, FPCB가 아니라 PCB 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 한번 살펴봤고, 여러 가지 관련 기업들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 좀 특징 있는 종목 고영 살펴봤습니다. PCB 산업 외에도 새로운 또 신사업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그 활동에 대한 메리트도 좀 언급을 하셨었고, 무엇보다도 환율에 대한 불안감, 실적으로 극복하겠다라는 자신감까지 내비쳤다라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종목 공감 하나대투증권 도궁역지점 하진태 부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